타노스님의 충격적인 한마디 동방에서 검은 기둥이 솟는다. 당신은 일본에서 7월에 무언가 터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이야기를 5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70년대 한국의 한 고승이 7월 동방 바다에서 검은 기둥이 솟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 한 줄이 지금 다시 한국과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불교계의 예언가이자 사상가로 알려진 타노스님. 그가 50여 년 전 남긴 짧은 예언은 오늘날 일본의 현실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말이 암시한 검은 기둥, 7월 동방의 바다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검은 기둥은 무엇을 암시했는가? 타노스님의 이 발언은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일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들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남부 해역, 특히 규슈 근처 해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례적일 정도로 활발한 해저 화산 활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양 지진과 함께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 그리고 물속의 열 기류가 하늘로 증발하며 형성된 분화구 형태의 기둥 형태의 증기는 그야말로 타노스님이 묘사한 검은 기둥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그 시점은 다름 아닌 7월, 즉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 동방 바다인가? 타노스님은 명확히 동방 바다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수많은 해석을 불러왔지만 가장 강력한 해석은 바로 일본 열도를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동쪽 바다 즉 동해와 태평양은 바로 일본이 존재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타노스님은 한국인이었고 그는 동방이란 말로 일본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동해안, 태평양 쪽에서는 지각이 비틀리고 있고 수온이 급상승 중이며 지진대가 다시 고요한 침묵기에서 위험한 발화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단순히 비유적으로 말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 자연의 흐름과 심층 지구 에너지의 분출을 예지한 것일까요? 일본의 7월,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7월을 둘러싼 움직임은 너무도 이상합니다. 일본 SNS에서는 7월 위기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자위대는 대규모 재난 대비 훈련을 7월 초에 집중적으로 배치했고 도쿄 지역 방송국 내부 문건에는 7월 중계 긴급 대응 프로토콜이라는 문서가 회람되었다는 제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타노스님의 경고와 기이한 일치를 보이며 지금 뭔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정말 예언자였는가? 타노스님은 단순한 불교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한학, 천문, 지리, 병법, 역사에 정통했으며 동양의 상수학과 음양오행, 기후변화 흐름까지 꿰뚫고 있었던 불교계 최고의 통찰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예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이 현실과 정확히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시작점은 바로 7월 동방의 바다에서 검은 기둥이 솟는다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일본 열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타너스님의 예언은 공중에 흩어진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일본 열도라는 실제 지형 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수많은 작은 이상 징후들로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포나 음모론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방제, 기후, 군사, 정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일본 지각은 지금 비정상적 조용함 속에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지진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해 쪽의 난카이 해구, 규슈 주변 해저, 도카이 지역은 늘 일정 간격으로 작은 진동을 동반하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간 이 핵심 지역에서 지진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기상청 일부 과학자들은 침묵형 지진, 즉 거대한 에너지가 서서히 쌓이고 있는 조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 에너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응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터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이 해수면 변화와 비정상 고온 해류,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변화는 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도쿄 해양기술연구소는 최근 태평양 해류의 흐름이 이상하게 느려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유속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반된 해수면 온도의 급상승입니다.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3에서 4도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심해 생물의 떼죽음, 산호 백화 현상, 그리고 무엇보다 지각 이상 반응과 연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 그게 바로 7월이라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3. 화산 활동, 동시다발적 이상 폭주. 2025년 들어 일본 내 활화산 14곳 중 7곳에서 활동 강도 주의 경계 이상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규슈, 시코쿠 남단, 도쿄 서부 지대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아소산과 사쿠라지마에서는 지진계에 잡히지 않는 열간 간헐적 분출이 확인되었고, 이는 지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타너스님이 예언에서 말한 불이 물을 따라 올라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실제로 물바다 아래에서 불마그마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4자위대의 조용한 움직임 비상 배치가 시작되었다.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자위대의 배치 전환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서일본 남부 지역의 자위대 병력을 재난 대비라는 명목으로 긴급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자위대의 일부는 해양 탐사 및 해상 구조 훈련을 이유로 규슈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동은 원자력 시설 또는 해저 지진 구간의 방호 임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는 재난 대비 훈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 재난 시뮬레이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익명의 전직 해상자위대 간부의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다섯 시민들 불안한 움직임 그리고 이상한 정적.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긴급 물품 판매량 급증,
수도권 외곽의 배수지 및 방제 창고 실사 확대. 도쿄 시민 대상 생존 백서형 매뉴얼 배포. 특정 커뮤니티에서 7월 셋째 주 이동 금지설 유포.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감지됩니다. 이런 집단 정적은 타너스님이 남긴 말과 묘하게 연결됩니다. 가장 큰 도시는 가장 조용히 무너진다. 그는 예언 속에서 소음도 없이 붕괴하는 일본의 미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침묵기일 뿐이다. 모든 징후는 아직까지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시스템도 아직 이 현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도 방제당국도 시민들도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 올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일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침묵기를 지나고 있다. 모든 조각이 7월을 향해 정렬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 없는 지진대 에너지 응축의 시작. 비정상 해수온 해저 이상 반응. 동시다발적 화산 각성. 군사적 대비 공식적이지 않은 재난 대응. 시민사회 불안하지만 조용한 패닉. 언론의 침묵 고요함이 더 큰 신호. 그리고 이 모든 조각은 7월이라는 시간의 지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어디선가 언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어디까지 맞았나? 타너스님의 시계에. 타너스님의 예언이 지금 왜 다시 떠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남긴 말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현실과 너무도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단순한 공포나 경고가 아니라 시간을 읽는 시계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예지 체계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해가 검게 가려질 것이다. 태양이 사라진 날. 타너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하늘, 해가 검게 가려지는 날. 불과 물이 동시에 달려올 것이다. 이 말은 오랫동안 암호 같은 문장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관측된 기후 현상과 천체 이변은 이 문장을 현실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일본 규슈 남단에서는 미세먼지, 화산재, 습기 등으로 인해 태양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폭염과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쿄에서 태양 가림률 97% 이상이라는 이례적인 관측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기예보 이상입니다. 타너스님이 말한 검게 가려진 해는 천체적 상징이자 시대적 징후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불과 물이 동시에 온다 이중 재난 예언.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과 물이 함께 움직이리라.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달아오르리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2025년 들어 일본에서 발생 중인 화산 분출과 지진 쓰나미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은 활화산 지역에서 고온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바로 인근 해역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상 증기구름 수증기 열기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불과 물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재난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또한
과거 동일본 대지진 2011 당시에도 지진화산 자극쓰나미라는 2중 3중 충격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재난의 구조, 전개 방식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검은 연기가 도쿄를 덮는다. 시스템 붕괴의 은유. 그는 도쿄가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표현도 남겼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사람들은 말이 없다. 이 문장은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정교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전 사고, 수도관 파열, 도시 인프라 부식, 인터넷 회선 마비 등의 이상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에는 도쿄 도심 전체가 1시간 이상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정적 속의 도시가 마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타너스님이 말한 도시의 침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대재앙이 폭발음이 아닌 침묵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타너스님의 시간관 예언은 순환한다. 타너스님의 예언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의 흐름, 하늘과 땅의 기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근거로 삼아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적인 시계론적 세계관, 즉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파동이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자리에 있다. 즉, 예언이란 정확한 시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징후가 반복될 때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7월은 그가 말한 시계가 다시 돌아온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맞아떨어진 사례들 예언의 정밀성. 타너스님의 예언 중 일부는 이미 현실에서 정확히 일치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산이 무너지고 도시가 찢기리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바다가 성벽을 넘고 불이 물속에서 춤추리라. 2024년 규슈 연쇄 단층 움직임 땅이 말없이 울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문장들이 단순히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형학적, 구조적, 기후적 흐름까지 포함한 통찰이었다는 점에서 그는 예언자가 아니라 시대를 통합적으로 해석한 천문철학자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절반은 이미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절반은 무엇일까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누군가는 불을 들고 나오리라. 그 말은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 이후의 길,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이들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예언은 단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변화의 시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두 나라의 운명에 대한 단서.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지 일본의 재난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언제나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대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충격적일 정도로 극단적인 운명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다른 한 나라는 일어선다. 그는 이 흐름을 하늘의 순리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는 왜 두 나라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분기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은 물로 사라지고
한국은 땅으로 일어선다. 타너스님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물 아래로 가라앉고 한국은 땅 위로 일어서리라. 바다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이 문장은 상징적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재난을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을 침몰, 정체, 혼란, 정리되지 않은 운명의 상징으로 보았고 땅을 회복, 실현, 기반 형성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일본이 침몰하고 한국이 부흥한다는 도식적 해석이 아니라 물질적 질서가 무너지는 한반도 바깥의 세계와 정신적 중심축으로 회귀하는 한국의 대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왜 한국을 동방의 빚이라 불렀나? 타너스님은 생전에 한국은 마지막으로 남겨진 동방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교적으로 한국을 문명이 순환하며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자리, 즉 정신적 재건의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시각이 아니라 그가 바라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처진했던 문명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는 순환론적 관점에 기반한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양은 기술로 지배했고 동양은 정신으로 품으리라. 그 중심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정신의 허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양이면서 다른 미래를 가질까? 이 부분이야말로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철학적 포인트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단순히 지리적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 나라를 운명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진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일본은 자기 바깥으로 확장했고 한국은 자기 안으로 수렴했다. 전자는 팽창의 길을 택했고 후자는 버텨내는 길을 걸었다. 일본은 제국주의를 택했고 해외 식민지를 통해 성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스스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외세에 시달리며 주체를 잃는 듯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신의 뿌리를 깊이 내려버렸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은 크지만 비고 한국은 작지만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재앙 이후의 분기점,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타너스님의 예언이 지금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누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미래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고통은 모두에게 온다. 그러나 자각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즉, 일본이 재난을 맞이했을 때 한국이 자동으로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와 집단적 자각이 있느냐에 따라 운명의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정신의 준비가 없다면 말이죠. 그는 한국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했는가? 타너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살아남은 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증명해야 한다. 그는 한국에게 정신적 공동체의 회복자, 윤리와 질서의 재정립자,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라는 매우 무거운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의 변화, 탐욕보다 협력 중심의 시스템 구축, 공동체적 윤리 회복,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세계가 지쳤을 때 다시 묻는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한다. 한국,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극심한 경쟁 사회에 몰려 있으며 외부 기준과 비교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타너스님이 경고했던 정신적 각성이 지체된 민족의 징후와 정확히 겹칩니다. 즉, 아무리 외적 환경이 유리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민족이 내면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기회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태도가 미래를 가른다. 타너스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갈랐지만 그 기준은 단순히 하늘의 뜻이나 민족의 DNA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한 태도의 누적이다.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곧 그 예언을 실현하거나 무력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말처럼 빛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만과 분열 속에서 또 하나의 침몰을 겪을 것인가?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매일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말한 도쿄의 침묵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너스님은 살아생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도쿄라는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본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 그 심장, 그 모든 것이 연결된 도시 도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 대해 매우 이상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도쿄는 가장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검은 연기가 남는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대다수는 추상적인 은유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이 문장을 추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것, 현대 도시의 침묵형 붕괴. 도시는 보통 무너질 때 큰 소리로 무너집니다. 지진, 폭발, 전쟁, 붕괴 모두가 육체적 충격을 수반하죠. 하지만 타너스님은 전혀 다른 붕괴를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붕괴.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 채 내부에서 조용히 시스템이 무너지는 형태입니다. 도쿄는 지금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 고밀도 전력망, 디지털 통제, 수문의 시간, 자동화 등 기반 시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오히려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소리 없이 멈출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시대는 지금까지의 모든 문명과는 다른 질서를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국경이 무의미하고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보이며 법보다 양심이 앞서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가 본 미래는 파괴의 끝이 아니라 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 7월이라는 시간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 깨어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